네, 지금 퇴근하고 지금 매장에 가려고 지금 마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매장 안까지 걸어서 한 1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배달 대행 업체들이 좀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위치를 잡을 때도 이 입구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이제 매장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여러분, 쌀국수 좋아하세요? 네, 저도 쌀국수 무척 좋아하는데요. 네, 뜨끈뜨끈한 이 쌀국수와 매콤한 이 베트남 새우볶음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술 마시고서 해장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쌀국수 한 그릇 팔면 도대체 얼마가 남을까요? 네, 이 영상 중간에 7월달, 그렇죠, 지난달 7월달 매출을 낱낱이 분석한 엑셀 자료를 갖고 공유를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출 정리한 엑셀 파일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밑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처음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것이 2020년 6월이었어요. 정말 창업의 창자도 모를 정도로 초보인 제가, 그러니까 용기만 믿고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아쉽게도 6천만 원이라는 큰 손해를 보고 겨우겨우 정리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죠. 저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열심히만 하면은 뭐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제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작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처음 제가 프랜차이즈를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랜차이즈가 바로 이 쌀국수 매장인데요. 쌀국수 프랜차이즈 시작한 것이 2020년 9월이었으니까 벌써 한 11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7월달 월 매출 정산한 결과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할까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매출과 비용 이런 순이익 공유한다는 게. 근데 굳이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여러분들도 제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네, 특히 직장인들 이 고생을 좀 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9개월 동안 적자에 허덕인 요 위에 링크 영상을 클릭하면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서 옷도 이렇게, 네, 검은색만 있습니다. 흑자를 나타내는 이 검은색만 입고 있고, 네, 빨간색, 적자를 나타내는 빨간색은 거의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처음에 열정도 많이 사라지고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안 들어서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본사 대표와 마라톤 회의를 거쳤어요. 그리고 가격을 정말 어렵게 조금 인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폭 가격 인상한 것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좀 양해를 구해서 근무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7월달 매출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쌀국수 한 그릇 팔면 얼마 남는지, 네, 7월달 매출 성적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이 2021년 7월 매출 분석이에요. 근데 이 매출 분석은 좀 간략하게 요약한 거고, 제가 처음에 2020년 9월에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을 때는 이 양식을 썼었어요. 요 양식은 제 지인 중에 한 명인 무엄 DJ라는 분한테 받아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매달 했는데, 총 매출 요 부분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대시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눈에 내가 어떻게 한 달 동안 매출을 일으켰고 비용은 얼마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요 숫자들은 요 밑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자재 부분, 임대료 부분, 인건비 부분, 공과금, 기타 지출금 이렇게 나눠서 브레이크다운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메일을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 매출 부분, 총 비용 부분, 순이익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와 있고, 총 매출은 3,100만 원을 판매를 했어요. 3,100만 원이 얼마나 좀 큰 금액이냐, 저한테는, 네, 처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되게 큰 금액인데, 쌀국수 한 그릇에 제일 싼 게 5,500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5,500원
그러면 매출로 나누면, 그러면 몇 그릇을 팔았느냐, 한 달 동안. 5,691그릇을 판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청나죠? 이거를 하루에 그러면 몇 개를 팔았느냐. 7월달이 31일이었으니까, 네, 하루에 183그릇이나 판매를 한 거예요. 물론, 네, 쌀국수 제일 싼 쌀국수만 다 판매를 한 게 아니죠. 좀 더 분짜나 이런 것들은, 볶음밥이나 이런 것들은 요거보다 금액이 크긴 하지만, 요 매출이 이 정도의 쌀국수를 판매한 그릇이다, 판매한 양이다라는 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총 매출은 이 매장이 1,480만원, 그리고 배달로 1,600만원, 비율로 보면 48%, 5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의 반반 정도가 매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판매한 금액이고, 그리고 배달로 또 52% 정도 판매를 했어요. 근데 배달이 왜 좋으냐 하면은, 매장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15일이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배달 같은 경우는,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에 현금으로 다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지만, 배민이나 아니면 쿠팡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뒤에 판매한 금액을 현금으로, 네, 제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매우 되게 유리하더라고요. 이 창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현금이 되게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인건비도 줘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식자재를 구매를 할 때도 먼저 선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식자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포장 용기도 먼저 선입금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통해서 현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자재 비용이 1,200만원, 총 비용 쪽에서 보면 식자재 비용이 1,2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39%나 돼요. 39%. 네, 어마어마하죠. 비용 중에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식자재예요. 식자재 값이 39%를 차지했다. 다른 달에 비해서 크게 업앤다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가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비용이 배민 같은 경우는 140만원, 깃발을 3개 꼽았거든요. 그리고 배달 파트너 오토바이들은 이제 생각대로를 쓰고 있는데, 이 생각대로가, 네, 8월부터 금액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의 배달료가 지금 4,000원, 그죠? 1km 반경에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 영상에서, 초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희가 매장 입구가 마트에서 입구에서 좀 오래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곳은 보통 3,600원, 3,700원 정도 하는데, 저희 매장은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작하기 위해서 좀 비용을 좀 높게 지불하고서라도 이렇게 배달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생각대로 하고 있지만, 또 8월부터 500원이나 또 배달료를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189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왔고요. 그만큼 쿠팡이 매출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 쪽에서 보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배민, 그 다음에 요기요가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쿠팡도 지금 9월달부터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배달료는 5,000원이에요. 5,000원. 지금 현재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6,000원 정도 비용을 받고 있는데, 9월부터는 이 1,000원이 수수료가 그냥 배달 금액의 15%로 바뀌어요. 그리고 배달료도 5,000원에서 1,000원이 올라간 6,0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얼마나 영향을 줄까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쿠팡에서 한 달 동안 가져간 그 주문 금액이 평균 2만원 정도 들고요. 2만원 정도더라고요. 2만원 정도의 15%는 얼마냐, 그러면 이거에 0.15를 곱하면 3,000원이나 인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원이었지만 지금 15%로 하게 되면 3,000원이니까 갭이 2,000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갭이 2,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2,000원. 이거는 또 제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배달료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어나니까 갭이 또 1,000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3,000원의 인상폭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3,000원을 어떻게 그러면 해지를 할 건가? 고객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또 전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또 쿠팡에 있어서 앞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고객들한테 조금 덜 부담을 시키면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기요는 익스프레스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800만 원이 넘었어요. 파트타임 6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26%나 인건비가 전체 매출 대비 비용이 26%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예요. 이 인건비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지금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일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업으로 이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시면 이 인건비 한 명당 8,800원, 그죠? 시간당 8,800원이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약. 그래서 요거를 3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거든요. 10시에 오픈해서 9시에 닫으니까 11시간이네요. 11시간 동안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내가 직접 일을 한다면 얼마나 세이브를 할 수 있느냐. 96,800원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 달치로 보면 30일 평균 잡고요. 한 달치로 보면 96,800원 곱하기 요거 30일 30일을 하면 290만원 290만원을 만약에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사장님께서 하루 풀타임으로 일을 하신다면 제가 번 이 140만원의 순이익에서 290만원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이거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부캐로 430만원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인건비를 제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만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는데, 요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매장에서 지금 매장 매출에 대해서만 지금 440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고, 배달은 임대료를 내고 있진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의 임대료가 발생을 하고 있고, 기타 공과금으로 56만원 정도인데 이건 뭐 마이너한 거죠. 가스나 세무서 비용 그리고 통신요금 같은 경우가 지금 2%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5%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순이익이 140만원 정도 5% 정도 나고 있다. 가 이제 7월달 매출 분석인데, 지난번과 비교를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저한테는 그래도 감지덕지한 거죠. 처음에 욕심부려서 뭐 한 달에 막 한 500만원, 600만원 나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특히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올 2월달에 식자재 폭등이 일어나면서 막 거의 2배, 3배 뛴 양파나 이런, 지금도 계란도 많이 비싸고, 식자재 부분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판매 금액을 정하거나 아니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걸로 7월 매출 분석을 공유하는 것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7월 매출 분석을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장사란 게 정말 신경 쓸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맞아요. 처음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비용까지도 감안을 해서 매장을 운영해야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장에 좀 안 오고 해서 배달을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이 창업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바로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믿음이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외에 지식이든 경험이든 창업이든 이런 사업소득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계속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큰 돈은 못 벌고 있죠. 어쨌든 지금의 실패 경험이 나중에는 저의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월급 이외에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88명의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제가 운영하는 쌀국수집에서 네, 쌀국수를 주문해 주신 고객님들도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그래도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체성에 기반한 목표 수립, 습관을 통한 실천, 그리고 돈 버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